지금 5,400개 상장회사 중에서 640개니까 12% 정도가 지금 M&A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자본시장에 변화가 있다고 얘기할 때 자본시장 나랑 뭔 상관 말했어. 와, 쟤들은 뭐 로봇이 아니면 딥식이 가져올 변화 이걸 대학 교수님들 참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냥 2차원에서 보시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3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좌야 우야. 정책적인 제도나 아니면은 자금적인 지원이나 유인책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이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신영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작년 9월 달에 대표님을 처음 뵙고 그때 이제 중국이 진짜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대표님이 야, 이건 처음 보는 거고 엄청 흥분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그 대표님 만나고 나서 제가 영상 만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사과하면서 제가 중국에 잘못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사과 영상을 올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그때 사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저도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대표님 덕분에 조금씩 이게 중국이 이런 면도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여전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9월 이후에 중국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먼저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좀 열린 마음으로 또 균형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신데 아직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다친 마음과 조그만 사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이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거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엄청난 변화는 지금도 되고 있고 근데 과거부터도 됐었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고요. 변화라고 하면은 9월에 나왔던 거는 우리는 어려우니까 디플레니까 인구 줄어드니까 빚이 많으니까 정책을 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하나 보다. 근데 그 타법이 변했다고 저도 이제 자본시장을 가지고 뭔가 많은 걸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약간 스테로이드 맞은 것처럼 효과는 있다가 확 이제 줄어들어서 거봐 이런 시각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9월 24일 이후에 9월 26일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중요한 회의들이 있으면서 1월에 있었던 것이 이거는 정부에서 탑다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뭔가 듣보잡에 툭 튀어나왔죠. 그게 DS였고 딥식이라는 아이가 가져온 것은 그 전에 공산당이 그냥 스토리텔링이다. 새마을운동 같은 걸 거야 라고 했던 것을 민간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돌연변이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개가 나올 수 있었던 생태계가 구축이 됐다. 그러면서 이번 양회에서도 여러 가지 미사 여구들이 있고 여전히 좀 듣기에 거북한 관방의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9월 이전과 9월 그리고 지금으로 놓고 보면 조금은 더 대표님 같으신 분이 한두 분 더 많아지시고는 계시다. 그게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진짜로 구체적으로 있었을 것이냐. 중간에 테크 쪽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양회와 9월 사이에 제가 하나 놓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최근에 제가 좀 뒤집어 봤어요. 뭐냐면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뭘 할까라고 할 때 자본시장에 자금 조달을 해주고 융자에서 투자로 가고 뭐 이런 어떤 미사여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M&A가 얼마나 일어났을까에 대한 게 작년에 M&A 6조 그리고 신국 구조가 4월에 있었고 6조가 9월에 나왔었는데 그 뒤에 제가 팔로우를 못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너무 큰 사건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며칠 전에 보고 저도 놀란 게 작년에 중국 자본시장에서 M&A가 131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60건이 9월 24일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상장회사들의 M&A의 의미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이놈들을 커져라 세져라 뭉쳐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금년도가 2개월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M&A의 공시 건수가 640건으로 늘어났어요. 640건이요? 작년에 130건에서 지금 640건 거의 5배, 6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본시장을 풀 가동하는데 과거처럼 IPO 시켜가지고서 얘들을 완전히 국유 기업이 돈 빼는 기계 ATM기에서 이제는 아닌 거예요. 국유 기업이 M&A를 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제가 발라보진 않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테크 쪽 창업판과 과창반에 있는 중국의 미래를 짊어지게 할 그런 산업 쪽에서 정책적으로 M&A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용도 자체가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M&A를 통해서 들어가는 백도어 리스팅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세져라 커져라 하면서 상장회사끼리도 없는 게 있겠죠. 호재가 그쵸, 될지 그쵸. 악재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M&A 6조라는 게 나오고 나서 5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부동산과 부채와 인구 감소와 공산당의 그런 문제들만 부각하는 시각으로 보면은 640건은 정말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자본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의 산업이나 중국의 이런 그 구조는 어떻게 변해갈까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또 하나의 날개짓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딥식으로 있은 과거에 그 이렇게 99대 1 정도의 나쁜 쪽만 부각되던 것에서 딥식이 올라오면서 10, 20, 30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가지고 딥식 같은 애들한테 몰아주기 한 판이 벌어지게 되면 옛날에 이제 ABC였죠. Anywhere but China였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지금 BAT를 시작으로 해서 과거의 B는 바이두였는데 지금은 이제 바이트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두가 조금 이제 소멸 내지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인 반면에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여전하니까 그 다음에 B가 붙겠죠. DS 같은 친구들 그리고 유니트리 같은 친구들이 6마리 작은 용하고 심천에 작은 6용이 또 나오고 북경에 타이거들이 나오고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산당이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데 민영기업이잖아요. 근데 건드리지 않는 대신에 걔들이 할 길은 열어줘야 되고 방법은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신국구조라는 자본시장을 어떻게 바꿀 건지 하고 M&A 6조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그것들을 가지고 5,400개 상장 기업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5,400개가 뭐 100개, 200개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걔들이 가져올 어떤 이 변화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가면서 쫓아가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거시적인 그 애로 또는 문제, 부동산 문제, 지방부채 문제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주는 어떤 그 그림자 그리고 이 추위 이런 거는 작년 9월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중국을 보고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부동산도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서 아직까지 언땅이 녹지는 않았지만 호숫가의 얼음, 살얼음 정도는 지금 살살 녹고 있다. 네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부동산이 금년 지나면은 그쪽도 조금 해소가 될 것 같다는 현지 리포트 그리고 아이비드 리포트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것은 전통 경제 쪽에서 그냥 해결할 거고 새로운 이런 힘이 되고 있는 이런 쪽에서는 신경제나 신엔진 쪽은 우리가 그전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그런 과정에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균형을 더 찾아가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A가 됐다라는 걸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M&A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IPO가 아니고 M&A다라는 거는 그냥 쪽수를 늘려가지고 개수를 늘리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배기만 남겨놓고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M&A가 계속 된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대형 증권사가 되고 어쨌든 대형 회사가 되고 했을 때는 글로벌 경쟁력도 생길 거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할 수 있고 더 싸게 조달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떤 걸 계획하고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다 계산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의 특수 상황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성마다 증권사가 다 있거든요.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일을 시키기 위한 지방증권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성이라는 게 직할시 포함해서 31개로 구분이 되니까 네. 그 31개의 지역증권사를 위주로 해서 정간의 M&A도 되겠죠. 근데 대표적인 게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샹하이의 그 하이통증권하고 구어타이쥐난증권이라고 두 개가 M&A를 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두 개 합치면은 자기 자본이 63조 원에 달하니까 한국 증권사 탑 10개를 합친 것보다 커져요. 두 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그 두 개 합쳐서 하나가 되면. 근데 이제 그만한 게 원래 시틱 증권이라고 중신증권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애들이 합쳐졌죠. 근데 이제 갤럭시하고 CICC 중신증권이라고 그 역시 IB에서는 최강인데 중국에서 그 두 개가 합쳐지고 또 엊그제 나온 거는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민생증권이라는 또 중대형 증권사하고 구어리엔하고 합쳐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은 이제 뭐 기억 다 못하니까 요 정도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모여서 뭘 할지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IB, 해외 진출 내지는 국내에서의 어떤 큰 프로젝트에서 부채가 아니고 자본을 조달할 때 애들이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130여 개가 되는 중국 증권사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아. 그 스토리는 640개의 그 M&A 공시가 상장사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닐 겁니다. 상장사가 비상장사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 비상장사가 상장사를 백도어 리스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다 포함했을 때 어쨌건 중국 자본시장의 용도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상장하고 거기서 돈 뺀 기업가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외에 가서 축구단 사재 끼고 그리고 또 빼돌리고 그리고 사실은 나쁜 짓도 많이 했죠. 네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딥식이라는 친구, 양원펑이라는 친구가 했던 일을 보면 상장사도 아니지만 번 돈을 가지고 비상장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쁜 짓 또는 부도덕한 짓을 더 많이 해도 되죠. 근데 그 친구는 진심으로 그야말로 우리 공대생이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돈을 또 시간을 아끼지 않는 그러면서 주변 130, 150명을 다 최고의 대우를 해준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사회적으로도 기여하지만 자기 개인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량원풍이 혼자서의 일이겠느냐.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년에 130개밖에 안 됐다. 그전엔 더 작았거든요. 뭐냐. M&A 못할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제도적으로. 네. 그죠? 아니면 분위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못하게 한다거나.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싹 장애물, 이게 정책이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이라 그러면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금년에 우리가 두세 달 동안에 공지가 나온 거지 완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상반기 지나면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 이게 얼마나 일어날지. 근데 만약에 걔가 전부 상장회사라 그러면 지금 5,400개 상장회사 중에서 640개니까 12% 정도가 지금 M&A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당하거나 네. 하거나. 네. 그거를 갖다가 지금 자본시장에 변화가 있다고 얘기할 때 자본시장 나랑 뭔 상관있어. 와, 쟤들은 뭐 로봇이 아니면 딥식이 가져올 변화 이걸 네. 대학 교수님들 참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냥 2차원에서 보시는 거예요. 네. 중국은 지금 3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뒤 전후 좌우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좌야 우야 저쪽은 좌니까 우리는 아니야.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M&A 건수가 작년에 130건인데 올해 지금 벌써 640건이면 이거는 진짜 천지개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제도나 아니면은 뭐 자금적인 지원이나 이런 그 유인책이 없으면 도대체가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이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 9월 달에 말씀해 주실 때 진짜 그 흥분하면서 얘기해 주셨던 게 증권관리감독위원회인가요? 네, CSRC. 네. 네. 그 위원장이 또 한번 뭐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 뭐 네, 그렇다고 네, 얘기하시면서 네, 그 전에는 은행권 출신이었는데 네, 네. 증권사 출신이 왔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강조해 주셨었거든요. 기억하시네. 네.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던 이유가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되려면은 대출이 아니고 자본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고 잘 검토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책임지고. 그러니까 대출은 진짜 너무 그냥 빚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M&A가 되고 아까 자본의 활성화, 대출이 아니고 이게 큰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 그 변화를 만드는 그 물꼬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본시장 하면은 다 자본주의 사회의 전유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쪽의 논리로 보면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그 시장의 앞에 이제 수식어가 자본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쵸. 지금까지는 그들의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국가에 축적된 자본이 없고 사회에 축적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돈이 개인 돈을 끌어와서 회사를 키우다 보니까 민생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고 백성들이 어려웠던 건 맞아요. 그게 이제 소비 위축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데 자본시장을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개인도 투자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인들한테도 조금 더 뭐 열린 말하자면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 좀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개인들한테도 열리는 거니까 어찌 보면 부동산으로 축적한 부의 그 부담이 지난 30년 동안 쌓이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아니까 네. 그래서 자본시장을 한다. 근데 이번에 양호에서도 나왔지만 방시와 고시를 다 케어하겠다. 방시는 부동산 시장이고 고시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시와 고시 둘 다 케어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딱 찍어서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 나온 거는 처음이었어요. 작년에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회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였고 이거는 5년의 플랜을 짜는데 딱 들어갔다는 얘기는 부동산도 포기 안 한다. 포기를 안 하는 거는 얘가 주는 부담은 줄이겠다는 의미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 미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 기업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식어로 사용하고 있는 AI도 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도 되고 로보틱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신질 생산력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하이테크 쪽에 가는 거에 대해서 M&A의 길을 열겠다. 네. 그렇게 판단하면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하거나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이게 과연 이번 야외에서 나왔느냐 아니라는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들은 계획이었고 꿈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행의 과정에 있었으면 근데 우리는 안 믿었고 믿을 이유도 없었죠. 왜냐하면 아, 역시 또 똑같구나. 선전용이구나. 근데 아니라는 게 최근에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다르게 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9월 달에 뭐 얘기해 주셨던 거 그리고 종합해가지고 제가 레이달리오의 그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라는 게 결국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돈을 풀어서 하는데 그 돈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AI나 테크 쪽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기존에는 이제 중국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봤는데 딥시크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AI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중국의 생산성이 제조업 생산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은 더 뿌려도 된다는 얘기여가지고 그렇죠. 이 구조가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계속 가면서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데서 의구심이 발생을 했어요. 미국. 다들 의구심을 중국 쪽에 가졌었는데 맞아요. 딥시크라는 애가 나오면서 야, 얘 봐라. 이거 재밌네. 호기심이 생기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미국이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이게 큰 변화라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의심이 어디서 생기느냐. 중국에 대한 의심으로서 온통 점철돼 있었던 것이 하나의 딱 증거가 나오는데 이 증거가 작은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꽤 좀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 뭐 게임 체인저는 몰라도 약간의 판은 흔들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서 얘가 미치는 영향이 저는 제가 볼 땐 취업은 아니지만 창업은 일으키고 있어요. 아하. 네네.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는 젊은 애들 아하.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제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이죠. 부동산 부채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가 좀 이게 엎어주고 가려주면서 얘들을 좀 무게를 덜어줘야 되는데 공산당이 말로 할 때는 안 됐고 돈을 풀어도 안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됐는데 더 풀라 그랬고 아, 돈 필요 야 숫자를 보여줘 자꾸 이렇게 미사여구만 하지 마 이랬는데 그 얘기가 쑥 들어갔죠. 시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이게 서사가 변하나?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뭐지? 야 이거 봐야 되겠다.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외부에서 지금 IB들도 이제 몇 개 리포트를 제가 봤는데 다들 큰 틀에서 아메리카 익셉셔널리즘 자체가 피크에 도달했다 이런 리포트도 봤고 네네. 그런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리포트를 낸 게 중국계가 아니고 한국계가 아니고 미국과 유럽계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야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뷰라는 게 이념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냥요 막 이런 거 하면서 했던 썸네일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미국이 되는 중국, 중국이 되는 미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이게 뭔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젊은 청년층의 실업률이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취업은 안 돼도 창업은 한다. 이것도 상당히 큰 변화죠. 왜냐하면 이게 창업을 한다는 건 애니멀 스피릿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결단이 없으면 안 돼. 제가 이제 해봐서 압니다. 창업하는 거 밥 먹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중국의 젊은이들이 양원평 때문에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방구석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의 그 중국에서의 내부적인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